발표는 고민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저희 팀원에서 진지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항상 진지하기만 하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놀고 먹을 때는 어메이징하게. 저희 MT하고 디프리하는 사진인데요. 저희 MT의 주가 되었던 주루마블만 봐도 저희 어떻게 노실지 다들 상상이 가시죠? 비록 여자가 남자보다 엄청나게 많지만 함께해서 즐거운 저희는 에이스 긍팀입니다. 그러면 긍팀이 들려주는 공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공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친구의 페이스북에 들려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나요? 아니면 싸이월드에 들려서 친구의 사진에 댓글을 남기시나요?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의사소통 수단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카카오톡 등 셀 수 없이 많은 양이죠. 이런 수단으로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생각과 생활을 나누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단지 공감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어도 서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서로가 칸칸이 나누어진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비록 물리적 공간은 공유하더라도 서로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바로 머리로 하는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공감이란 단어 딱 봤을 때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듣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고 미소가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단어를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진짜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머리로 바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직장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는 머리로 하는 공감이 많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농담이나 지시사항들,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을 행하곤 합니다. 부장님 완전 웃겨요. 진짜 방송에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떠세요? 과연 진심으로 공감하고 계시나요? 이런 예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비위를 맞추려고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저희 금팀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감, 가슴으로 하라. 지금부터 가슴으로 하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공감. 먼저 가슴으로 위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친구의 이름 정말 어려웠어요. 한 명은 알브레이드 디러,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프란츠 크닉스타인입니다. 네, 두 친구는 어렵게 공부하는 젊은 화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어려운 예술가들처럼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동을 해야 했었는데요. 노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쓴 나머지 그림 공부에는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은 그림 공부에 전념을 하기로 하였고 다른 사람은 노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을 해서 생활비를 벌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디러가 공부에 전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츠는 그 두 사람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러가 화가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프란츠를 지원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디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고, 그리고 머지않아 세상은 디러가 천재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디러가 프란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갔을 때 디러는 프란츠가 자신을 위해서 크나큰 희생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프란츠의 두 손은 심한 노동으로 굳어 있었고 심지어 뒤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디러가 프란츠를 말도 없이 약속도 하지 않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프란츠는 마디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의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나이다. 제가 할 몫의 능력을 뒤로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제 친구가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비록 프란츠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러는 재빨리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나중에 유명한 그림인 기도하는 손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으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디러는 독일에서 국민화가로 칭송받고 있고 그의 초상화와 그의 작품들이 집회에 오르기도 하였는데요. 그의 친구인 프란츠가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어질 가슴으로 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가슴으로 들어라입니다. 구동훈 씨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구동훈입니다. 저는 가슴으로 하나의 두 번째 방법인 가슴으로 들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저와 함께 1940년대의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가보도록 하죠. 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소심한 성격을 가졌고 거기다 말까지 더듬었다는 버티 왕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형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왕이와는 무관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이 왕위를 포기하고 이원녀와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서 왕자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버티 왕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이었던 그에게 왕위는 그 자체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들 앞에서 왕으로서 연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행사 때마다 국민들을 헤아리고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연설은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그의 버릇이 그 연설을 번번이 실패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왕자 자신도 더욱더 위축되었습니다. 왕자는 유명한 의사들과 언어치료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의를 갖다 놔도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치료했던 사람들은 왕자의 말더듬 증세를 그저 언어장애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사실 왕자의 말더듬 증세는 그의 아픈 과거로 인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아무도 그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았고 자신의 방식대로의 치료만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는 아내의 소개로 리오넬 로그라는 언어치료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평민에다가 변변한 학위도 없었습니다. 로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왕자를 대합니다. 그는 기계적인 기술적인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왕자를 편하게 해주고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로그는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마음으로 존중을 하며 왕자의 입장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말더듬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치료 기술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처를 들어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가슴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왕자에게 자신감과 희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맘때쯤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죠.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세계대전이 있었죠. 제가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왕자와 로고의 가슴으로 한 소통, 그 결실은 영국군이 독일을 맞아 전쟁을 준비할 시점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나치군을 앞세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독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고 있었고 압박을 받고 있었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국민들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버티 왕자였습니다. 그는 라디오로 국민들 앞에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결의를 잃지 않는다면 신의 은총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위엄있고 자신감 있는 연설은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적군으로부터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로우가 가슴으로 들어줌으로써 그 둘 사이에 서 있던 공감, 그 공감이 말을 더듬었고 위축되어 있었던 왕자를 영국 왕실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왕 조지 6세로 우뚝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라. 우리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로고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가슴으로 하라의 세 번째 방법, 가슴으로 말하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T 최고의 기염둥이 배윤정 양이 그동안 여러분께 들려주지 않았던 꽁꽁 숨겨뒀던 얘기를 들려드린다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럼 지체 없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정 양. 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연애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덜렁대는 성격이 있어서 준비물을 자주 안 가져오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같은 날 같은 수업이 든 친구네 반에 가서 준비물을 빌리곤 했습니다.